1위 린, 2위 전유진, 3위 김다현.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2024년 1월 5주차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자, 1월 4주차 때도 제가 굉장히 반등이 된 가수들과 의외의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월 5주차 결과에도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월 5주차에서도 현역가왕 참가자 순위 차트에서 가수 린 씨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의아한지는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해드려 왔기 때문에 린 안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점 전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자, 이 가수 린 씨가 참 의아하게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의아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대국민 투표 있지 않습니까? 이 대국민 투표에서 이 린 씨는 아시는 것처럼 항상 하위권에 위치를 했단 말이에요. 잘 나와야 9위 아니면 1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참가자인데 참 특이한 건 이런 트렌드 지수에서는 이 가수 린 씨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실제로 참가자 순위 차트를 좀 이렇게 놓고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위에 린, 2위에 전유진, 3위에 김다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건 바로 전유진 양의 폭풍 상승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번 주부터 1195포인트 상승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인 포인트 상승을 보여줬고 김다현 양 역시 전주 포인트 대비 2000포인트가 넘는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한 5위권에 있었던 순위가 탑3 안에 확 올라왔습니다. 전유진 양도 탑2로 확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여전히 가수 린이 압도적인 8416포인트라는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자, 이제 준결승 최종 진출 라운드부터 이제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김다현, 전유진, 린 이 세 사람의 3파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이 랭킹파이 현역가왕 순위 차트에서는 이 린 씨가 의외로 굉장히 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지만 이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뚜껑을 따봐야지 안다. 그런데 이 뚜껑을 따보니 이번 준결승 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류원정 씨가 말도 안 되는 탈락을 하고 김양이라는 가수가 이 결승 진출을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한 명인 린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가수 린의 노래에 너무 극찬이 쏟아진다.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을 열었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난 저 특유의 목소리가 나의 취향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부 때부터 엄청난 가사 실수를 했는데 진작에 앞에 탈락했었던 다른 참가자들처럼 진작 탈락했어야 되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들이 아니냐. 이런 양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류원정 씨가 탈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거 사실 뚜껑을 열어봤는데 팩트라면 현역가왕 또 다른 비판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현역가왕의 화제성 중심은요,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소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두 소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좀 부당함을 느꼈는지는 사실 이미 방송을 보시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친구가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이 있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처음부터 국민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친구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았겠냐. 결국 준결승, 결승 모두 다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친구가 그냥 대놓고 승리하는 그림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시청률을 위해서 이 두 참가자들을 엎치락뒤치락 탈락 위기에 놓는 것 자체가 당연지사다.
참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마음은 일맥상통할 것 같긴 해요. 자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들이 이 현역 가수들을 오히려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시청률 포인트다. 요런 착각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공정성이 무너지는 이런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과연 누가 시청하려 들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시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드디어 김다현, 전유진 이 두 친구의 결승전 신곡 무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김다현 양의 새로운 무대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결승 진출을 건 트로트 신곡 무대가 펼쳐졌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활발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공개되어 있는 사진만 봐도 굉장히 신나 보이는 무대를 펼쳐낸다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강력 우승 후보 전유진 양 역시 요번 신곡 미션 무대에 대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현역가왕 라이벌전을 앞둔 전유진 트로픽 위클리 여자 1위. 글쎄요, 왜 라이벌전일까요? 이미 라이벌전은 끝났지 않습니까? 신곡 미션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여기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 라이벌전이 1라운드고 신곡 미션이 2라운드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결승 코앞인데 김다현, 전유진 또 방출 위기다. 결승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이 두 사람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결승 무대 진출했다고 다 알고 있는데 뭘 이제 와가지고 방출 위기야. 무슨 헛소리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현역가왕으로 검색을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무슨 말인지 좀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전유진 현역가왕 결승전을 앞두고 또 빨간불이 켜졌다. 끝장전이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끝장전이길래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역가왕 김다현과 전유진이 바로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서 또다시 방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사활을 건 끝장전을 벌인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10회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에 이어 2라운드 끝장전이 펼쳐진다. 총 14명의 현역이 대한민국 유명 히트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을 연습했고 현역가왕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는 라운드로 총 2개의 라운드를 통해 배출된 1등부터 9등까지는 결승 진출, 하위권 5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또 한 번의 데스매치다. 와, 굉장히 지금 새로운 정보들이 어떻습니까? 우르르 쏟아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9명이 진출, 5명이 방출 후보. 이 중에서 그러면 1명이 부활한다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1명이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류원정 씨가 탈락하면서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간 김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실제로 이 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시청자분들이 과연 납득하실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트롯 정통 후계자인 류원정 씨 항상 국민투표 10위권 안에 들어갔었던 그 당사자가 과연 국민투표 10위권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김양에게 밀려서
탈락을 한다. 이것부터 일단 굉장히 반전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지금 보니까 라이벌전에 이어서 끝장전이 펼쳐진다. 알고 보니까 1라운드, 2라운드가 다 어떻습니까? 합산 결과인데 이 합산 결과가 그냥 합산 결과가 아니라 제 예상입니다만 전유진, 김다현 양이 맞승부를 펼쳤잖아요. 또 재대결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라이벌전과 신곡 미션을 두고서 또 한 번의 맞승부 재대결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요. 지난 현역가왕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에서 김다현과 전유진은 트로트판 10대 열풍 주역들다운 명대결을 펼쳤음에도 각각 중간 순위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방출 후보 위기 직전에 몰려 삼엄한 긴장감을 돋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세계의 라이벌로 만나 자웅을 겨룬 김다현과 전유진이 방출 후보 위기를 딛고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끝장 무대를 선사할 전망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재대결이라는 게 앞에서는 라이벌전으로 두 친구가 동시에 한 라운드씩 했잖아요. 신곡 미션은 그렇게 진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유진, 김다현 양이 지금 방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결로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각각 7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방출 위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안정권이라고 분명히 저번 주 방송편에서 제작진이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방출 위기다. 역시 시청률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야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7위, 8위에 놓여져 있어서 무난한 점수만 받아도 두 친구는 원래 결승 진출인데 마치 방출 위기인 것처럼 이미 기사를 내고 있는 상태죠. 좀 더 읽어보면 김다현은 그간 선보여온 특유의 성숙한 창법과 감성을 완전히 버리고 나이에 딱 맞는 신나는 MG 트로트를 선보이며 또 다른 가능성을 내비치게 된다. 여기에 전유진 역시 그간 숨겨온 자신의 트로트 스승을 깜짝 공개하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전유진의 트로트 스승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로 전유진은 외할머니가 있는 대구의 한 시장을 찾아가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시장 상인들 앞에서 깜짝 콘서트까지 벌이는 준결승전에 대한 열정을 터뜨린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어떻습니까? 무대가 완전히 갈린다는 얘기예요. 전유진 양은 신나는 MG 트로트, 전유진 양은 발라드풍의 트로트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두 사람이 무대를 마친 뒤에 매우 까다로운 곡인데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 아주 희한한 매력들이 있다. 어마무시하다. 정말 대성할 가수다. 이런 극찬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과연 마스터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김다현과 전유진이 가진 것 이상을 내보이며 색다른 무대를 전한 가운데 라이벌전 부진을 딛고 끝장전을 통하여 상위권으로 치고 오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대목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김다현, 전유진 두 친구 다 워낙 무대를 잘하지만 원래 나와있던 기존 스포일러에는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점수를 받으며 극찬을 받았고 1위로 결승 진출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 나온 또 다른 스포일러에 따르면 김다현 양 역시 2위 정도 수준에 나올 엄청난 점수를 받으며 압도적인 모습으로 진출했다. 1번. 오히려 전유진 양을 신곡 미션 무대에서도 압도하면서 진출했다. 2번. 이런 스포일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마무시한 극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 예상에는 두 친구 모두 다 극찬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평가가 이렇게 표현이 달리 나누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작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력파 김다현과 전유진마저 방출 후보가 되는 그 어느 때보다 반전이 거듭되는 냉엄한 준결승전이었다. 누가 결승전에 참여할 최후의 10인이 될지 제작진도 숨죽인 채 지켜봤다. 글쎄요, 약간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류한정 씨가 탈락하고 김양이 올라가는 사태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고, 애시당초 프로그램의 시스템 자체가 마스터들 점수로 좌지우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많은 시청자들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면서도 시청률을 위해서 지금껏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현역가왕 제작진이 할 말은 좀 아니지 않나. 더불어서 이 두 친구가 애시당초 방출 위기 후보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저번 주 점수에 따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얼마나 이 제작진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방출 후보로 내몰아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친구 최고의 무대를 펼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기사도 보면 끝장전을 통해 반전을 일으킬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반전이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김다현, 전유진 또 만났다. 끝장 대결에서 만났다. 사활을 건 끝장전을 펼친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결국 결승에 진출하기 위한 끝장 무대를 두 친구가 공개한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볼 때 팩트는요, 방출 위기로 가는 건 제작진의 행태 때문이고 두 친구는 무조건 결승 진출했다. 이렇게 못을 땅땅땅 저는 받고 싶습니다. 아마 현장 다녀오신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팩트라는 걸 좀 아실 것 같고, 이 이후에 결승전 무대에서조차 이 두 친구에 대한 불협화음이 또 지금 스포일러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건데, 참 이 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앞으로 또 얼마나 황당한 위기를 겪게 될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현역가왕 이 준결승 최종 탈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사실 이 현역가왕 워낙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다 보니까 다양한 스포일러들, 다양한 의견들,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굉장히 내용들 속에서 제가 정리 전달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좀 논평에 가깝다, 예측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만큼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좋아하시고 또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 그 이유는 바로 이 현역가왕에 출연하는 가수들에 대한 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팬심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내 가수가 탈락했다라는 소식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준결승 라운드, 제가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준결승 라운드에서는 사실상 최종 탈락자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종 4명의 탈락자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마이진 씨도 탈락 위기다. 거기에 류원정 씨는 이미 탈락했다. 아니다, 마리아도 탈락했다. 자, 등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진짜 좀 진실에 가까운 팩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최근 파주 녹화 현장에서 마지막 최종 방송편을 완료 지었습니다. 마지막 결승 2라운드 녹화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판정단에 모집돼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탈락했다, 누가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국민판정단들께서 보신 이 현장 자체에서 이날 마지막 녹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참가자들이 존재를 한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 3회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다음번에 진행될 방송 회차는 준결승 최종 종결 라운드인 거고, 나머지 2회차가 결승 1라운드와 2라운드
요렇게 남아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1회, 12회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27일 날 결승전 녹화가 있었던 날 그날 등장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들이 최종 탈락자가 아니냐.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김다현, 전유진, 린 이런 가수들은 결승 진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요. 그 얘기는 제가 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참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준결승에서 탈락한 현역들의 명단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사실 이미 준결승전 녹화 당일날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졌던 이 방출자 명단,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류원정, 조정민, 김산하 둘이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지금 최종 탈락자 4명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이요 실제로 이 결승 녹화 날, 결승전 녹화 날 있지 않습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적을 감춘 거죠. 쉽게 말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결승 무대 녹화 일정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곧 최종 탈락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직전차 9회차에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탈락할 만 했느냐, 요것을 좀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때의 모습을 좀 보면은 실제로 이 조정민 씨 같은 경우는 11위 103점이었습니다. 탈락 위기가 너무 좀 확정이 되어 있었지 않나 싶고, 그 외에 이 김사나 씨도요 13위로 굉장히 좀 하순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역시 98점으로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아한 건 류원정 씨예요. 나머지 3명은 다 이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류원정 씨는 여기에 탑4에 위치를 했음에도 탈락을 했느냐. 자, 보세요. 10명이 여기에 좀 진출자로 확정이 되려면 뭔가 의아함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최종 탈락자들이 선정이 됐는데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류원정 씨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외인 거는 이 박혜신, 강혜연 이 두 사람이 막강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막강한 1등과 사실 이 10위권부터 13위에 있는 참가자들의 점수는요 막대하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민, 둘이, 김사나 이 세 사람은요 저런 고득점을 한 참가자들과의 좀 이 점수 차를 줄이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 247점의 류원정 씨 역시 굉장히 높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건 이 류원정 씨가 아무리 순위가 저렇게 높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순위에 있던 참가자에게 밀릴 정도로 순위가 말도 안 될 만큼 높은 상태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외의 참가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누구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게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많은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양. 이 김양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고편에 보면은 점수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참가자들이 다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이 김양 씨가 굉장히 오열하는 모습들이 이 방송 장면에 잡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딱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이 최종 탈락자들 있지 않습니까? 최종 탈락자들에 비해서 결국 마지막 신곡 미션에서 막대한 점수를 이 김양이 받게 됐다. 실제로 이 김양이
결승전 녹화날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해서 준결승전 진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합류가 되지 않았나. 보면은 요 당시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김양이 올라간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신곡 미션에서 사실 점수가 낮았던 참가자들이 2명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9위에 랭크됐었던 별사랑과 마리아 두 사람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그날 이 신곡 미션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마리아하고 이 별사랑 같은 경우는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곡 미션이 진행되고 나서 가장 하순위의 랭크가 됐다고 해요. 김양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김양 같은 경우는 왜 신곡 미션에서 막대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하순위로 진출을 했느냐? 1라운드 라이벌 대결 때 워낙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4위권을 하고 있었던 류원정 씨가 신곡 미션에서 굉장히 주저앉으면서 최종 탈락자로 선정이 됐고, 김양은 라이벌 대결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77점에 신곡 미션에서 막대한 점수를 받으면서 순위권 안에 올라갔으며, 마리아, 별사랑, 안정권에 있었던 두 사람은 반대로 신곡 미션에서 저조한 점수를 보이면서 턱걸이 합격을 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김양도 눈물을 터뜨리죠? 나아가서 류원정 씨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들을 당일날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떻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마리아 씨도 고개를 감싸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이런 모습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사회생 때의 모습들이다. 그럼 마이진 씨 탈락 얘기는 왜 나온 거냐? 지금 보면 마이진 씨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고, 사실 이 발표 때 표정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가자들 중에서 마이진 씨도 탈락 위기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마이진 씨는 준수한 점수로 진출한 참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마이진 씨 말고도 상위권에 있었던 박혜신, 강혜연, 린 이런 참가자들은요 준수한 점수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 스포일러하고 실제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류원정 씨의 탈락이죠. 자, 김다현, 전유진, 린 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류원정 씨가 최근에 올린 인스타그램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김다현, 윤수연, 박혜신, 둘이, 김양 함께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일 전쯤에 자신이 국민투표 2위에 올라간 것을 감사드린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어요. 국민투표 2위 투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눈물 흘리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5일 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5일 전이면 사실 27일 날 마지막 결승 라운드 녹화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류원정 씨는 준결승 진출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글을 올릴 당시 자신이 탈락을 하고 난 뒤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5일 전이라고 해봐야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요번 방송편, 당장 이제 하루 뒤면은 나오게 될 방송편에서 류원정 씨의 탈락 여부가 방영될 텐데 이미 신작 녹화가 다 끝나고 난 뒤일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는데 얼마나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사실 이 류원정 씨는요, 이 대국민 투표에서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국민 투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대국민 투표는요, 사실 그냥 대중들의 픽, 더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누가
탈락하고 누가 승리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국민 투표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순위의 가수들이 선정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직접적인 인기도 진짜 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류원정 씨가 항상 탑10 안에 들었었고,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양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양은 이 탑10 안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뭐 이 김양이라는 가수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가수 린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대국민 투표에서는 겨우겨우 턱걸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김다현 양도 항상 2위를 유지하다가 5위로 내려온 것처럼, 강혜연 씨도 탑5 안에 들다가 3위까지 올라간 것처럼, 류원정 씨 역시 탑10 순위권 내에서 하순위에 있었지만 2위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사실 이렇게 대국민 투표에서 순위가 너무 낮거나 바깥으로 밀려있는 참가자들이 지금 이 류원정 씨를 밀어내고 합격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류원정 씨 같은 경우는 247점이라는 굉장히 고득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모르겠어요. 신곡 미션 무대가 얼마나 좀 기대 이하였는지는 제가 직접 무대를 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4위를 했던 참가자가 꼴등을 했던 참가자와 운명이 뒤바뀔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류원정 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사실 이 현역가왕이라는 방송은 많은 분들이 뭐 일정 각본이 존재한다, 예능 방송일 뿐이다,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서 현역 가수들에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 가수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렇게 눈물 흘리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상황에 맞춰서 눈물을 펑펑 터뜨릴 수 있으면 이거 연기자죠. 린 씨 같은 경우는 오열을 합니다. 김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 가수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의 각본과 시나리오는 제작진과 심사단만이 알 뿐이다. 요런 예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왜 제가 이 김다현, 전유진, 린 세 사람을 응원하는 분들도 유심히 보셔야 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국 제작진의 입김대로 계속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계속하여 조작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일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그 안에 있을 갈라쇼 같은 경우야 경연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 현역 가수들의 공정한 실력과 인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작진과 이 마스터들의 점수로 인해서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역 가수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떨어진 사람도 붙은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보게 되죠. 실예로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가수 린 씨가 오죽했으면 자신의 무대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사과문 댓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작진이나 그 누구도 공지를 하거나 공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저 자극적이고 시청률 확보를 위한 연출만이 중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는 이 현역 가수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여 탈락하게 되면 이거 뭐 예능일 뿐이잖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패자는 잊혀지고요, 승자만을 역사는 기억합니다. 현역 가수들의 인기도가 지평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위험도에 대한 질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든 서예진 PD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위험조차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대한 인기를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의 도전은 필요한 게 아니냐? 거꾸로 말하면 잘못되든 말든 사실 내가 알 바는 아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